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뭐 첫 단추에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은 없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자, 39,000포인트까지 넘어가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좀 쉬엄쉬엄 갈 필요 있다라고 했는데 각도가 조금 약해졌죠. 차라리 이게 나아요. 지금은 조금 쉬었다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제대로 된 조정을 안 받을 거면은 중간중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야겠죠. 자, 마이크론이 언론을 통해 지금 HBM3 지금 생산을 시작했다. 8단 24기가 용량은 지금 2분기에 출하하는 엔비디아 H200 AI용 전용 반도체죠. 이쪽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좀 반도체주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나쁠 게 없죠. 지금 16,000포인트 돌파 시도하면서 한 번 돌파 시도하고 눌림, 그리고 두 번째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오히려 그 다우보다는 좀 안정적이다. 상승한 다음에 뭐예요? 기간 조정,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 그리고 상승한 다음에 눌림목,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죠.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그냥 원사이드하게 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가파르게 올라왔죠, 다우지수가.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에 뭐 계단이든 이렇게 홈이라도 있어야지 밟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돌이라도 있어야 잡고 등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좀 이제 우리가 발 디딜 틈이나 쉬어갈 틈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안정적이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파동 이렇게 살살살살 그리면서 너무 미끄러졌을 때 위험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가는 게 더 안정적인 거다. 그래서 다우가 수급이 좋고 지금 돈이 몰리는 건 맞는데 나스닥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고는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국내 증시는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실망감에 뭐 저커버가 일본은 갔는데 아직 한국은 안 오고 하니까 뭐 반도체주들도 쓱 밀리고 마이크론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살포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실망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약간의 강압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빠릅니다. 우리도 무언가 할 때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해라고 딱 프로그램을 짜주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저 기약을 완벽하게 이제 언제까지 무조건 시행해라 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하죠. 그러니까 급하지 않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감이 나왔다라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실망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따라하려면요, 그때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가 뭐 2012년이었죠. 아베가 이제 정권 잡은 지가 그때부터 한 10년을 준비를 했어요.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아베노믹스에서 10년을 준비하고 환율까지도 맞춰 놓고 나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충분하고 풍부해요. 근데 우리나라 똑같이 한다고 그렇게 유동성이 있나요? 금리를 지금 당장 팍팍 내리거나 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그냥 돈으로 일단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부분이 10년 동안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아베가 없어도 이 준비 기간 때문에 작년에 바로 그냥 시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런 준비 기간이 없었죠. 그러나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기업에서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좀 이제 너무 느리게 진행하는 건 맞아요. 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실망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중장기로 보면은 그래도 뭔가 시작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5월쯤에는 이제 뭐 기업 미팅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의견도 받고, 그리고 그쯤 되면은 이제 먼저 시행하는 기업들이 있죠.
뭐 기아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먼저 시행하고 금융주도 먼저 시행하고 이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나 뭐 소각 같은 게 활발해지는 게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롤 모델을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당장 무작정 현실에 맞지 않게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의지는 있다라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돈이 쏠리는 쪽을 봐야 되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살짝 좀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뭐 기존의 뭐 지주사들이랑 뭐 은행주들이랑 이런 쪽에 다 자금에 빠져나갔느냐? 아니에요. 그동안 들어온 물량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 조금 살짝 이동한 거예요. 살짝 이동해서 수익률은 채워야 되니까 다른 섹터를 일부 매매한 거다. 바이오가 됐던 뭐 2차 전지주의 일부가 됐건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이동하는 거다. 다가 아니에요. 일부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 채워 넣고 추가적으로 더 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주가라는 걸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은 돈의 흐름,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품에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산업 동향도 마찬가지죠. 돈의 흐름이 쏠리는 곳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섹터가 다 숨어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그랬고 최근에 AI가 그렇고 돈이 쏠리는 업종이잖아요. 그런 쪽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싹 다 빠져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뭐 교육을 해드려도 뭐만 조금만 이상한 얘기 나오면은 딴 생각하시는데 계속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27조 원이라는 28조 원 가까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이뻐서 사겠습니까? 자,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일본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일본으로 간다라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중국에서 자금이 인도로 가거나 할 수는 있어요. 인도나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는 들어와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일본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본으로 간다? 정말 소액이 이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자금이 달라요. 일본은 선진지수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머징에서 빼서 선진 쪽으로 넘긴다? 그럼 선진지수의 비중을 늘린다라는 뜻인데 일부는 갈 수는 있겠지만 큰 이 이머징에 이 배정돼 있는 자금 같은 경우는 인도나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돈이 이렇게 무작정 일본으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선진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쏠리는 거고 이머징에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인도랑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만큼 사고 있죠. 그런데 왜 안 오르냐? 최대한 싸게 사고 싶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어제 오늘 뭐 할 거 없이 계속 사고 크게 안 살 뿐이지 계속 꾸준히 사고 있어요. 왜 크게 안 사느냐? 기존에 굵직하게 다 사놨잖아요. 27조 원을 사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7조 원 사놓고 나서는 이제 1000억 뭐 1500억 하면서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사거나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 말에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여기에 내려올 때 18조에서 19조 원 갔다가 11조 원까지 떨어졌다고 했어요. 18에서 19조 원까지 갔다가. 그죠? 기억나시죠? 11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배 하면 22조입니다. 그죠? 여러분 2.5배가 넘어갔어요. 지금 11조 원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금액보다 자 보세요. 지수는 더 올라갔습니까? 지수는 똑같아요. 지수는 똑같아요. 10조 후반대에서 20조 후반대까지 올라갔죠. 금액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한번 내려올수록.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년도에 이만큼 내려왔을 때 연말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8조 원까지 샀다가 6조 원까지 내려왔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6조 원까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2200 뭐 2300 이 구간 내려올 때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1조 원. 6조에서 11조 원으로 바뀐 거예요. 18조 19조 원에서 27조 28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지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핵심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차별화장이고 돈이 어디 쏠리는지만 알면은 지수는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종목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렇게 살짝 뭐 고개 숙이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890포인트 저항받고 올라온 거 좋고요. 중간 저항이 살짝 맞고 밀렸는데 괜찮아요. 코스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따라 움직이는 개념으로 보신다라고 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인솔할 때 참새하면은 아이들이 짹짹하죠. 그런 것처럼 예? 요즘에 뭐 다른 거 할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인솔을 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학생처럼 코스피가 먼저 가고 코스닥이 뒤따라 움직이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코스피에서 어떤 섹터가 핵심인지만 보고 그에 따른 요 코스닥 종목들을 같이 매매하면 된다. 괜히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는 것들 그리고 기업에서 밀어주는 것들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것들만 매매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의 핵심 이슈들 간단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론이 언론을 통해서 HBM 이번에 5세대를 생산했다. 8단이고 24기가인데 뭐 조금 작죠, 용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H200에 탑재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AI용 반도체 수준은 계속 뭐 늘어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로는 다 감당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갖다 쓰고 마이크론도 갖다 쓴다라고 했어요. 자, 8단인데 이 마이크론에서 얘기하는 게 24기가 이게 하이닉스도 다음 달부터 양산이에요. 그러면은 마이크론만 공급하면 모르겠는데 하이닉스는 진작부터 다음 달 양산이고 작년부터 이미 5세대 HBM을 엔비디아에서 가져다 테스트 완료하고 가져다 쓰는 거 다 확인돼 있죠. 그러니까 물량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AI 시장에서 지금 클라우드 이 서버용 쪽으로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부족하단 말이죠. 이게 하이닉스 공급 물량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계속 확대된다. 이 시장은 이제 개화기고 초기 시장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AI 시장이 초기 시장이니까 HBM도 초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뭐 HBM 시작하고 있는데 무슨 더 좋은 게 당장 나옵니까? 계속 쌓아야죠. 용량을 늘리고 속도를 늘려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5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14만 5천원 흔드는 것까지 나오면은 가장 좋은데 여기까지 안 내려갈까봐 이제 내일부터 슬슬 모아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 정도 고민되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뒤질 수는 없겠죠. 삼성전자는 8단이 아니라 12층 12단 적층 36기가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게 8단 24기가인데 그 삼성전자는 12단 적층 36기가를 개발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주가의 움직임은 없지만 계속 삼성전자도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역전하느냐 이것만 계속 노리는 거예요. 일발 역전만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AI 서버 수요 확대되는 거 뭐 모르겠습니까? 엔비디아랑 가장 밀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12단이 16단 16단으로 해서 48기가 HBM 발표했죠. 자, 요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으로 마이크론보다 항상 앞서가고 있어요. 기존부터. 그러니까 저 정도 언론에 보도된 거 가지고 좀 밀린다? 오히려 기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SK하이닉스에서 물량을 받고 SK하이닉스에서 물량을 받고 나머지를 삼성이랑 마이크론에서 충당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드리면 결론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가 저렇게 잘 나가면 한미반도체 슈퍼 의리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만원 구간에서 한번 걸릴 수 있고 여기서 조금 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 넘게 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6만원 회복하고 급등으로 8만원 구간에서 건드렸는데 수급 들어오고 있죠. 그럼 여기도 넘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10만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보면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이제 대응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저항 구간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10만 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10만 원을 넘어서 아예 한 12만 원, 15만 원 구간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한미반도체는 뭐 계속 그냥 좋은 거예요. 슈퍼 의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이랑 사이 안 좋아서 거래 안 하다가 삼성에서도 이제 손을 내밀기 시작할 정도로 한미반도체가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실망할 게 없습니다. 지금 TSVTC 본더 쪽으로 1위
뭐 굳게 지키고 있고, 듀얼 TC 본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듀얼 TC 본더 그래픽 수주 급증하고 있죠. 엔비디아랑 AMD랑 뭐 HBM 없어서 못 사고 있죠. 주문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미반도체 움직이는 거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PSK 홀딩스나 뭐 이런 쪽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추세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35,000원 넘어가고 이제 시작이니까 뭐 여기서 뭐 꺾이네 마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가다가 눌림 뭐 가다가 눌림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금도 요 7만원 전후 구간 주면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 된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예스티 같은 경우가 지금 2만원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예스티도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수급 최근에 계속 붙이다가 2만원을 돌파했네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죽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렸고, 작년에 이게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6,000원 이하는 무혈입성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죠. 결론은 벌써 2배 이상 올라와서 추세 계속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24,000원 돌파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돌파하자마자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계속 보는 거예요. 좋은 종목들 계속 보시면 되고요. 자, IMT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랑 이제 HBM 웨이퍼 클리너 공동 개발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000원이 제대로 된 저항이긴 한데 뭐 중간 저항이라고 치면 22,500원부터 넘어가야겠죠. 22,500원은 약한 구간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눌린다라고 해서 2만원 전후 구간 준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모아서 25,000원 노리는 돌파하는 거 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QRT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일본에 먼저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밀린 것도 있어요. 마이크론 언론 발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QRT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랑 직접적으로 뭐 검사 장비 쪽이 이제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링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부분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스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LPM 기술 쪽으로 해서 글로벌 점유율 70% 이상이죠. 국내는 당연히 1위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다시 한번 부각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각되는 것도 이상하죠. 그냥 수급이 들어왔다. 그동안 막혀있던 수급이 뭐 혈관을 막고 있었는데 이게 딱 뚫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00원 돌파하고 뭐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원 넘어가는데 한 번에 넘어갈지 뭐 이 구간은 내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부터 2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2만원 이탈하면은 정리한다 생각하고 보유하시고, 2만원 못 넘어가고 매수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뭐 분할 매도로 정리하면서 좀 줄이면서 보면 되겠죠.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대표적인 종목 현대차, 기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은 안 밀리죠. 안 밀리죠. 어제 오늘 뭐 크게 밀린 게 없어요. 어제 얼마나 밀렸어요? 기껏 해봐야 이거 2% 밀렸습니다. 장중에 조금 5%까지 흔들긴 했지만 뭐예요? 저점 매수 들어오죠. 안 밀리는 거예요. 안 밀리는 거. 안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면서 지금 제가 21만원 아래에 있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19만원 아래 여기는 무혈입성이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30만원 가도 이상할 게 사실 없는 기업이다. 25만원 위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25만원 돌파 시도까지 이미 나왔죠. 안 죽어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돈을 많이 쌓아놓은 기업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안 죽어요. 왜냐? 제가 기아를 더 좋아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수출 쪽에서는 기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현대차가 이제 아예 독보적인 거지, 수출 쪽에서는 기아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현대차의 뒤를 바짝 쫓고 있고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굉장히 잘 판매된다. 이유는 현대차는 전체 품종을 지금 기종을 다 아우르고 있지만 뭐 세단이 원래는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아는 어디예요? 세단도 하지만 핵심이 경차하고 SUV, 실용적인 차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아가 해외 공략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경차나 RV 쪽으로 기아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보이면서 해외 쪽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이 부분에서 북미 유럽에서 계속 상받고,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기아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제 밸류가 높다라는 거, 기업 가치가 높다라는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밀리죠. 제가 기아 같은 경우도 15만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고 8만원 아래 무혈입성입니다. 15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고, 전 이 종목이 15만원 넘는 건 당연하고 20만원을 가도 사실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만원 이상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가시권에 있죠. 15만원 이상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종목들 이런 쪽 보시면 돼요. 기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 실적 발표한 다음에 뭐 했어요? 자사주 5천억. 기존에 다 교육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사주 5천억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좋은 건 맞지만 이게 정말 뭐 얼마나 좋으냐 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죠. 자사주를 5천억을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데 2,500억을 먼저 소각을 해요. 절반을. 이거는 확정이고요. 그리고 남은 2,500억은 뭐 하느냐? 상반기에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최소치만 달성하면은 나머지도 소각하겠다. 그럼 5천억을 다 소각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기업에 5천억어치를 매입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겠다, 소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기업들이 먼저 손설수범해가지고 보여달라 이거예요, 정부에서. 이해되시죠? 기아, 뭐 신한지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도 돈 많이 쟁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유보금하고 ROE하고 이쪽만 보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내가 쟁여둔 돈이 있어야지 돈을 풀 거 아닙니까? 주주분들한테 환원을 해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지주사들이랑 뭐 금융주들이랑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신한지주 안 밀리죠. 어제 뭐 조금 밀리는 듯 하더니 안 밀리죠. 오늘 다시 이제 쓱 뒷받침해주고 있고, 우리금융지주 안 밀리죠. 이런 금융사들 안 밀리죠. 다시 고점 15,000원 두들기고 있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트레이딩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뭐 기아 같은 거 지금 밀려있을 때 감사합니다 사시면 되고,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 12만원 돌파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고, 제주은행이나 이런 쪽이 좀 이제 탄력적으로 한 번씩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12,000원 아래쪽에 있을 때, 기존에도 제가 요 구간에서 정확하게 포착해드린 다음에 요 다음 조합 15,000원 정확하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일부터 해가지고 좀 더 밀린다 싶으면 이 구간에서부터는 계속 모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내일부터 해서 살살살살 모아가다가 더 내려간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더 모으시고, 점점 많이 모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별로 못 모았는데 12,000원 회복한다 그러면은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회복한다라고 하면 요 구간 회복할 때 보시고, 아침부터 거래대금 터지면서 회복한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를 좀 더 힘실어도 됩니다.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뭐 이런 쪽이 이렇게 좀 작은 종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푸른저축은행은 뭐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네요. 올라갔던 거 다 내준 것 같은데, 요 종목도 뭐 한 뭐 9,000원 구간까지 내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모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은행이 좀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를 푸른저축은행이 따라간다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제주은행은 뭐 M&A 이슈도 간혹 한 번씩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연계돼 있는 쪽이 워낙 많은데다가 지금 죽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은 은행주, 증권주, 지주사주, 그리고 실적 성장주들, 그리고 유보율 높은 기업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잠비크의 LNG선 건조가 연기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악재 아닙니까? 건조가 하는 게 연기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맞습니다. 수주가 급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악재가 맞아요. 그런데 조선업체들이 3, 4년치 수주를 다 확보를 해놨어요. 이미 다 확보해놔가지고 도크랑 이게 슬롯이 남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제 가격이 또 인상된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러면은 오히려 저가 수주를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가 수주 같은 거 눈치 보면서 안 하고 선별적으로 좀 수주를 해서 이거 연기된 부분에다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좀 비싼 놈으로 채워놓으면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수주가 몇 년치가 쌓여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 그리고 그에 비해 조선주가 너무나도 바닥권에서 지금 쩔쩔 매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실적이 중국에서 하도 저가 배수로 저가 공세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어려웠던 거지, 작년까지는 어려웠죠. 그런데 3분기에 흑자 전환 시도하고 4분기에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흑자 전환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격도 인상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어닝 쪽으로 해가지고 이 조선주를 한번 더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현대중공업, 현대일포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이제 그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보시면 돼요. 작년에 이미 턴어라운드가 됐죠. 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미 턴어라운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오션도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없고 삼성중공업 요쪽도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3대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뭐예요? HSD 엔진이나 성광밴드나 이런 쪽에 같이 움직이느냐 요거까지만 보시면 돼요. 조선주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이쪽을 볼 수 있는데 돈이 이거 어닝이 좋아지는 거 다 알아요. 올해 안에 오를 거예요. 그런데 돈이 다 AI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다 쏠려 있고 그래서 이쪽을 한번 언제 보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어도 원래 연초에 굳이 이걸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언제 보지 하고 이제 뭐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여기가 또 뒷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핵심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슈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 정도 등록해놓고 수급이 언제 들어오는가 이런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아직 약해요. 이 12만원 넘어가는 거랑 수급이 더 계단식으로 혹은 더 확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56,000달러까지도 돌파하면서 우리기술투자 당연히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움직이고 위지트 항상 같이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돈 종목들 움직이면서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0,000원 회복되면은 얘 한번 화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보통은 이제 바닥권에서 절절 매다가 한번 움직이면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10,000원 회복되는 거 잘 보시고요.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000원 구간을 먼저 회복하면서 강해졌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10,000원 구간을 회복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정받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한번 3,000원 구간에서 저항받을 때 정리하신 분들 잘하셨고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수익을 느끼시면 되는 거고 늘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장 멋진 분들 여기서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뭐 축하드리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지만 가장 축하드려야 되는 분들이죠. 수익을 점점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별 종목으로는 로보스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LG그룹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이슈가 되고 삼성에서 투자하니까 이슈가 됐는데 LG그룹은 매년 클로이를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에 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 해서는 뭐 선두주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기업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도 LG그룹이 여러 그룹에 투자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로봇의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로보스타 얘기하는데 뭔 LG그룹이냐 하실 수 있는데 LG그룹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로보스타랑 로보티즈랑 여러분들께 항상 LG그룹 관련해서 말씀드리죠. 보시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오늘 오르지는 못했어요. 2% 정도니까 뭐 별로 오른 건 아닌데 거래대금은 쓱 실리죠. 자, 여기는 이제 뭐 국무총리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이제 이제 방문하고 할 때 로보티즈 먼저 방문하고 여기가 이제 그렇다 치면 이제 국책과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선점할 수 있는 좀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실적을 통해서 이제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워낙 뭐 눌려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포스코피처엠, 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쪽에 지금 돈이 안 들어가죠. 큰 자금은 기업밸류 프로그램하고 저기 반도체주 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작은 종목들 사마알미늄, TC스틸,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 쪽으로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말고 그 외의 종목들 쪽으로 해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엔캠은 특이한 거예요. 원래 엔캠이 지금 시총이 5위가 아니었죠.
엔캠도 저 아래서부터 워낙 뭐 수십 배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시총 5위까지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수익률을 채우는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165% 올라온 건 팩트인데요. 그래봐야 뭐 69억?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흑자전환돼서 네, 이 기업이 흑자전환돼서 이제 영업이익을 조금 늘려가다가 작년에 조금 확대가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돈의 흐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제 교육을 처음부터 해드렸었는데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뉴스에 나오는 거 기자분들이 이슈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자극적이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클릭해서 보고 하니까 그렇게 올리시는 것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걸러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들 걸러 듣지 못하거나 혹은 그럴 정도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핵심까지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돈이 몰리는 쪽을 가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돈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오히려 더 들어오게 됩니다. 일부 나간 거 가지고, 하루 이틀 나간 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실망했다, 뭐 이게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굉장히 큰 호재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준비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길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준비 과정이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의지는 있다라고 하니, 그리고 기업 쪽에다가 먼저 제시를 한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기 전에 잘하는 놈들 있나 먼저 보고 그걸 롤모델 삼아서 진행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